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이자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화질이 좀 달라졌죠. 저번 영상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지금 아이폰 16 프로 맥스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바뀌니까 느낌도 색다르고 훨씬 화질도 그렇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모태 안드로이드였던 제가, 거의 산빠였던 제가 스마트폰 인생 15년 만에 아이폰으로 갈아탄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기기,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아이폰 프로맥스, 아이폰 16 프로맥스 데저트 티타늄 모델이고요. 제가 이제 아이폰으로 넘어온 계기,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인생 첫 폰은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모토로라 D5라고 해서 그런 폰을 쓰고 있었고, 좀 뭉툭하게 생겼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 휴대폰 대리점 직원분께서 굳이 이런 폰 안 써도 된다 뭐 이러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성능이 좋은 폰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근데 제가 약간 독특한 면에 빠져가지고 그때도 어쨌든 모토로라 D5 모델을 사용했었고, 네, 그리고 이어서 펜텍의 베가 레이서, 그 이후에 이제 삼성으로 그때 처음 넘어왔어요. 삼성의 이제 갤럭시 노트 3, 그 다음에 노트 8,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군대를 전역하면서 사전 예약을 해서 하자마자 이제 바로 받아서 직전까지 사용했던 갤럭시 Z 플립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친구들이 아무리 뭐 아이폰으로 넘어와라, 아이폰 뭐 괜찮다, 이렇게 아이폰 쪽으로는 절대 오줌도 누지 않았던 제가 왜 지금 와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아이폰으로 넘어오게 됐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직전까지 사용했던 Z 플립 3에서의 경험이 그닥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유쾌하지 않았다, 불만족스러웠다 라는 점이 제일 컸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정말 디자인적으로 지금 보아도, 제가 사용하던 제품인데 진짜 뭐 지금까지 디자인적으로 보아도 충분히 감성 있는 제품이고, 저는 정말 디자인적으로 봐도 Z 플립 같은 경우는 지금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케이스티파이 제품으로 제가 직접 셀프 메이드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껴가지고 썼었는데, 어쨌든 성능 면에서도 일반적인 사용 부분에서는 빠릿빠릿하고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했었고, 뭐 아직까지도 못 쓸 폰이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 일단 첫 번째,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죠. 바로 이 필름 들뜸 현상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플립 3를 사용하면서 이 필름만 한 4번은 그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가서 갈았던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이제 겨울철처럼 이제 건조한 날씨가 되면 더 했던 것 같은데, 그 동물들 막 털갈이 하는 것 마냥 주기적인 루틴으로 얘가 필름이 들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면서 터득한 바로는, 이게 저희가 이제 간혹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샤워할 때 음악이나 들으러, 아니면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샤워할 때마저도 화장실에 폰을 갖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샤워하는 동안 폰을 갖고 들어가면은 그 습기가 이 필름 사이로 알게 모르게 머금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뭔가 계기가 있었을 때 팍 하고 필름 들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필름이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필름이 들뜨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 정도 오니까 이제 해탈한 경지에 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소리 듣다 보면 중독되고 막 캐스터네츠 같기도 해요. 약간 100 몇만 원짜리 캐스터네츠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특성상 액정도 너무 약해서 운 나쁘게 떨어뜨리면 그 강도가 세지 않더라도 그 동그랗게 화면에 검은 점이 생기면서 액정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Z 플립은 화면이 깨지는 게 아니라 이게 화면이 나가요. 화면이 나가가지고, 이 폰도 제가 예전에 한번 크게 완전 액정이 나갔어서 화면이 아예 번쩍번쩍거리다가 안 나왔었거든요. 거의 안 나왔어가지고 30만 원 정도, 그것도 S급이 아니라 신품, 거의 S급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인데 거의 새 폰이나 다름없는, 그래가지고 30만 원 주고 리퍼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근데 이것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녹색으로 이것도 액정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이 필름 들뜸이 지금 한 2주 전에 일어났는데, 다행히 제가 그때는 이제 아이폰을 사전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이번엔 됐어,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너에 대한 정이 더 털렸다, 필름 마지막까지 필름으로 신경 쓰이게 하는구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가 진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는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Z 플립은 지금 폰은 좋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6까지 나왔죠. 6까지 나왔는데 6는 뭐 아이폰을 이길 정도로 성능이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사용했던 Z 플립 3는 너무 배터리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공식 자료 보면은 완충 시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그거는 개구라예요.
그거는 개구라고. 뭐 동영상 솔직히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화질 좋게 해서 보면 2시간 만에 방전될걸요 아마. 그래서 저는 주로 데이터로 사용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하드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별다른 헤비한 작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끼케야 뭐 인터넷 검색하고 나무위키 보고 뭐 영상들 보고 이런 게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터리가 진짜 밑빠진 독처럼 술술 새는 걸 너무너무 이게 너무 당연해지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사용에서 불편해 죽을 정도의 그런 거였고, 보조 배터리가 항상 필수였고요. 그래서 나갈 때 1시간 이상 내가 외출할 일이 있다? 그럼 무조건 보조 배터리를 챙겼어야 돼요. 그래서 가방이 필요했고요, 항상. 특히 보조 배터리 없는 날 이제 야외에서 내가 동영상 촬영을 한다?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보조 배터리 안 챙겼는데 밖에서 동영상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그날 집 들어갈 때 음악 못 듣습니다. 그냥 음악을 못 듣고 집에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Z 플립 3로는 배터리가 동영상 촬영 시에 줄줄줄 닳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배터리 면에서는 정말 붐따를 줘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열도 너무 심해서 이 상단 부분 저는 이제 두꺼운 케이스를 껴서 그나마 발열이 체감은 덜한 편인데요. 두꺼운 케이스를 껴놨어가지고 발열이 그나마 체감이 덜했었는데 그마저도 뚫고 나와요. 나중에 여기가 뜨끈뜨끈해요. 발열이 심해서 특히 상단 부분 동영상 촬영하거나 이러면은 너무 뜨거워져서 여다가 진짜 계란 구워도 구워지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감안하고 샀던 건 맞아요. 이게 당시 기준으로도 성능이 엄청 좋았던 건 아니고 플라그십 모델이긴 하지만 이제 폴더블이라는 특성이 인기 요인이었지 성능이 최고여서 사람들이 많이 샀던 건 그때 많이 폴더블로 넘어왔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감성 보고 샀지 성능이 최고여서 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불편함 다 인지하고 적응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3년 썼으면 이제 욕할만 하잖아요. 아무튼 이 Z 플립 3에서의 불편한 점이 어느 순간 너무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혹시 그럼 다른 폰들은 어떻지? 라는 그런 궁금함이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카메라와 애플워치 때문이었어요. 최근 갤럭시 제품들도 나오는 걸 이제 보면은 카메라 물론 너무 좋더라고요. 언제나 항상 역시 선명하고, 그리고 특히 울트라 모델은 이제 그 콘서트장 그 동영상 있잖아요. 100배 줌 하는 거 보고 와 진짜 대박이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폰 카메라가 저는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저는 물론 이제 사용했던 Z 플립 3 모델이 카메라 성능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여럿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애들이 뭐 사진 찍자 하면 저는 조용히 폰을 그냥 내려놔요. 왜냐면 애들이 안 좋아해요. 갤럭시로 사진을 찍으면 어차피 애들이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인스타 스토리용으로도 공유할 수도 없고요. 어차피 그냥 가끔 단체 사진 찍을 때 이제 한 명도 빠지기 싫을 때 그냥 이렇게 꺾어가지고 어디 놓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 빼고는 제 폰으로 무언가 모임이 있을 때 뭐 역시 폰이 카메라가 좋아서 뭐 좋다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요. 그냥 절대 다 같이 있을 때 갤럭시 폰으로 찍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별거 아닌데 제가 별로 신경 쓰고 그러진 않는데요. 이게 매번 뭐 이게 좀 아쉬워요. 저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쌓이다가 약간 별거 아닌데 신경이 조금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갤럭시 사진은 쨍하고 이제 아이폰 사진은 좀 사실적으로 좀 채도가 낮게 찍히는 편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사진을 뭐 이렇게 비교해놓고 와 봐봐 갤럭시가 성능이 압도적이라니까 이게 화질을 봐봐 엄청 선명하잖아 라고 이렇게 다가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닌 게 딱 보면은 10대 20대들을 빨아들이는 감성을 가진 카메라가 아이폰에는 뭔가가 있어요. 저도 뭔가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아이폰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뭐 더 좋은 카메라로 빨리 셔터렉 없이 타다타닥 이렇게 찍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이쁘게 이렇게 지금 영상 찍는 것처럼 더 이쁘게 동영상을 담고 싶었고, 제가 사진이 또 기깔나게 찍어서 친구들한테도 스스럼 없이 공유해주고 친구들이 좋아해주고 이런 모습을 좀 바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연애를 하다 보니까 또 여자친구 모습도 더 이쁘게 담아서 보내주고, 왜냐면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걱정됐던 거는 아이폰 특유의 이제 고스트 현상이라고 하죠. 이제 빛번짐이 아니라 그 빛이 있으면 이제 빛이 렌즈에 닿을 때 막 이렇게 특히 동영상 같은 거는 빛이 막 이렇게 요리조리 도깨비불처럼 다니는 그런 고스트 플레이어 현상인데, 제가 좀 체감했던 바로는 나쁘지 않았다. 그냥 갤럭시는 뭐 고스트 현상은 좀 덜한 것 같지만 갤럭시도 빛번짐 현상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명이 막 있을 때 십자 모양으로 아니면 일자 모양으로 막 빛이 갈라져 보인다거나 그런 게 아무리 그 화면을 닦아도 그 렌즈 부분을 깨끗이 닦아도 이게 제 이전 Z 플립만의 문제인가 Z 플립 3만의 문제인가 모르겠는데 너무 불편했어가지고 아이폰 지금 좀 사용해보고 있지만 고스트 현상이랑 그 갤럭시 빗번짐 이전에 사용하던 갤럭시 빗번짐 중에 뭐가 더 불편한지 좀 더 사용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제일 큰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뭔가 아이폰이 쓰고 싶어졌어요. 갤럭시 솔직히 너무 편해요. 이렇게 올리면 그냥 홈 화면에서 올리기만 해도 삼성페이 바로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버스 탈 때 그냥 이거 폰 보고 있다가 띡 찍으면 되고요. 너무 편하고요. 뭐 녹음되는 거 통화 녹음 몰래 할 수 있는 거 말도 필요 없고 저는 이제 굴락 어플로 이제 저한테 딱 맞게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보다 저한테 더 편할 수 없는 게 갤럭시라고 생각합니다. 갤럭시는 사용자에 맞춰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사용했던 폰을 보세요. 분명히 Z 플립인데 내부는 제가 아이폰처럼 꾸며놨습니다. 네, 옆으로 넘겨도 아이폰처럼 되어 있고요. 옆으로 넘겨도 아이폰처럼 되어 있고 분명 Z 플립인데 내부는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 제어 센터 이런 것까지 다 아이폰처럼 해놨어요. 아이폰처럼 이게 그냥 iOS 런처라는 그런 어플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한 몇 년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어느 순간 아이폰을 흠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갤럭시의 편함을 저버릴 정도로 아이폰이 솔직히 이제 오니까 이뻐 보였어요. iOS 애니메이션 부드럽다, 이쁘다 하는데 그것도 경험해보고 싶었고요. 저 삼성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랑하고 그리고 군대에서 찔끔 해본 주식도 이제 삼성전자 주식밖에 안전해 보여서 삼성전자 주식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마냥 애국 소비만 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하나의 소비자로서 그때그때 내 마음에 들어 보이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소비하는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이제 애플 하면은 그냥 돈에 눈먼 미친놈, 그리고 삼성은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IT에 막 엄청 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IT 소식에 조금 관심 있는 저로서는 최근에 좀 상황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내외수 좀 차별이라든가 똥보를 차는 뭔가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똥보를 차는 그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그냥 애정으로 눈 감고 막 소비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플 너무 좋아 이런 건 아니고 저도 애플 정품 액세서리 이제 사줄 생각 없고 딱 워치까지만 어떻게 장만했고요. 스트랩 같은 거는 다이소 가서 다 사왔습니다. 그래서 애플 제품은 사고 나서 이유를 만들어 나가는 제품이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곤 하시죠. 제가 삼성공화국에서 갤럭시 사용을 이제 접어두고 아이폰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절대 이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폰을 쥐고 워치를 보고 있으면 얼떨떨해요.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쓰기 전에 이제 불편함을 내가 iOS, 애플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불편함을 내가 참고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도 많이 했고요. 이게 사전 예약을 했는데 이제 배송이 제가 20일 만에 받았는데 배송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 취소할까?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게 했고 중간에 아이폰으로 넘어가더라도 그래 아이폰으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냥 옵션을 좀 타협을 할까? 아니면 중고로 어떻게 좀 알아볼까? 아니면 그냥 갤럭시를 메인으로 하고 삼성페이나 이런 게 너무 편하니까 갤럭시를 메인으로 하고 아이폰은 그냥 감성으로 투폰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5만 가지 생각을 다 들게 했었는데 제가 다른 거에는 큰 욕심이 없는데 전자기기만큼은 그때 제일 좋은 걸 사야 이제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주의여가지고 이런데 조금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까지 버틴 게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큰돈 써서 바꿨으니까 한 또 3년은 또 써야겠죠? 제가 Z 플립 감성으로 3년을 썼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이면 제가 또 이제 아이폰 프로 맥스 이제 아이폰과 함께하는 영상 생활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화질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아무튼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자면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왔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다. 안녕.